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그냥 뭐 매일같이 별 내용 변화도 없으면서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설명드리는 게 우스워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내실 만한 게 있을 때에만 유튜브를 찍으려고 좀 밀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되셨죠? 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네. 아마 이 이론이 완성돼 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아이패드나 굿노트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그 아이디어를 낸 거는 제가 한 두 달쯤 됐고요. 계속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되게 평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외 선생님도 겸하고 있는데 학생들 그 반응도 좋고 제가 보기에도 옛날 기존 방식 여러 가지 거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도 과정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본인이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영어 수학이 교재가 있었다면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솔직하게? 개념을 외우는 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편하고 또 잘 외워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효율성을 굳이 따진다면 기억력이 나쁜 학생일수록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나쁜 학생들일수록 뭘 외워야 될지 어떻게 외워야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되게 편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부라는 거는 모르는 걸 갖다가 골라서 복습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얘기는 안 드렸구나. 그죠? 네. 그래서 공부라는 게 뭐냐면 모르는데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모르는데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걸 골라가지고 복습하기 편리한 형태로 만들어서 가공하는 게 공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모르는데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걸 갖다 고르는 과정이 대부분 강제로 막 네모칸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무리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라 그래도 잘 아는 거면 외울 필요 없잖아. 그죠?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 이거 외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아는 상식이니까. 근데 많은 애들이 거기에 밑줄 치고 빈칸 만들어서 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 있는 거는 지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기억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우개하고 샤프만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샤프를 쭉 줄친 다음에 자신 있으면 지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잘 외워지질 않아요. 첫째, 일단 눈에 띄기 때문에 내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자신 있으면 지우는데 그걸 체크하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어려워요. 아예 빈칸이면 외우기가 편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확실하게 판별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과외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내 자식이 얼마나 외우는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학생한테 너 이거 아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몰라.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작업한 이런 게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글만 읽을 줄 알면 검사해 주기가 편리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나 이거 자신 있어. 그럼 지울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방식이 되게 효율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나가는 이 스크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는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고 오른쪽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여기서는 지금 이 버전에서는 형광펜으로 칠했네요. 사실 우리 알바하는 분들이 각각 취향이 있어가지고 뭐 구태여 어떤 경우에는 형광펜 어떤 경우는 밑줄 쓰는데 별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다른 과목도 작업하시잖아요. 그죠? 네. 뭐 영어 단어 네. 이런 작업도 해보셨고 그다음에 듣는 오디오 파일 작업도 해보셨고 그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모든 과목에 이 방식이 적합한 건 아니에요. 그죠? 특히 암기할 내용이 많은 소위 암기 과목들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영어 뭐 문법도 그렇고 그죠? 예, 이런 과목에는 좋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그 제가 그 녹화했던 예전 버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트윈 페이지라는 게 나와요. 이건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권장해 드렸지만 막상 실천하는 분도 별로 없었고 인기도 없었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작업을 하는데 책이 2권이 있거나 네. 아니면 하나를 복사를 몽땅 해가지고 옆에다 놓고 한쪽은 밑줄 치고 한쪽은 빈칸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2가지 단점이 있어요. 첫째, 자신이 있다고 지울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자신이 있다고 지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중복됐다고 지울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공간도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네, 두꺼운 책들 이렇게 2개를 펼쳐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면이 4면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IT 기기 시대인데 사실 IT 기기를 이용한 공부 방법이 본격적인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사실 뭐 지금 2학년이시잖아요, 그죠? 이제 2학년이요. 네, 이제 2학년 올라가시는 입장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 수능 공부하셨었는데. 네. 사실 IT 기기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게 그냥 우리가 과외 선생님한테 배우거나 학원 강사한테 배우는 거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냥 인강도 사실은 그냥 만약 그분이 나한테 직접 가르쳐주면 100배 좋을 거야 이런 거잖아요. 사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인강을 듣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IT 기기를 진짜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사실 없어요. 네. 근데 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잖아요. 네. 노트로 아무리 정성스럽게 필기, 노트 필기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막 색색 엄청 예쁜 걸로 막 해가지고 막 노트를 갖다 빨주노초 파는 보로 물들이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첫째는 그죠? 시간을 예, 많이. 예, 맞아요. 처음에 만들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죠? 네.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기껏 만들어 놓고 근데 가장 우스운 점이 뭐냐면요. 너무 고생스럽게 만들어요. 막 어떤 분들은 그 노트 그 과목 하나를 정리하는데 몇 달이 걸려요. 심지어 힘드니까. 근데 가장 웃긴 게 뭐냐면 그리고 복습을 안 해. 맞아요. 더 웃긴 게 뭐냐면 복습하기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에요. 애초에 마치 스포츠카를 산 다음에 시골길을 갔다가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웃기잖아요. 네. 기껏 스포츠카를 샀다면 그 매끈한 도로에 성령 내면서 달리려고 스포츠카를 사는데 시골에서 경운기 옆에 스포츠카 세워놓고 막 자갈길을 갖다 스포츠카 타고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웃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방식은 복습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이 비싼 태블릿이 없는 분들은 차라리 예전에 제가 했었던 방식, 즉 샤프와 지우개로 하시기를 차라리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빨주 노트 파남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예쁘게 노트를 해도 그거는 복습하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시더라고요. 뭐 빨간 색깔 칠한 거 보고 뭐 파란 색깔 칠한 거 보고. 근데 그럼 뭐 하냐고요. 눈에 확확 띄는데 자기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도 판단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습에 최적화가 돼 있죠. 여튼 IT 기기를 제대로 활용한 아마 최초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암기 과목에 있어서는 또 나머지 뭐 예를 들어 수학이나 그 다음에 영어나 기타 다른 과목들에 대한 거는 나중에 차차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전 제 방식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닉네임을 갖다 어떻게 정할까요? 혹시 이름 밝혀도 되면 이름 해도 되고 아니면 닉네임 하나 정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이름 밝혀도 괜찮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다. 저는 막 그 공중 앞에 나서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이름 알려주는 것도 싫고 뭐 얼굴 알려주는 건 더더욱 싫고요. 근데 다행히 그런 건 없으시네요. 자, 옆에 계신 분은 혜린 씨예요. 예, 최혜린 씨고 제가 요즘 가장 믿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고요. 네, 여튼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제일 처음에는 찍어야 되잖아요. 이 네. 텍스트를 네. 찍거나 아니면 스캔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찍을 때에는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캠으로 찍어서 그걸 PDF로 만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나올 거고 제가 잠깐 썼는데 우리는 바로 기계로 스캐너로 전환해 가지고 지금 바로 안 떠오르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저는 아이폰 메모에서 네네. 그 스캔하는 카메라 모양 버튼을 누르면 스캔하는 그게 떠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네. 다 이렇게 찍은 게 다 그대로 뭉쳐서 PDF로 전환이 돼요. 맞아요. 그게 그 최근에 버전업 되면서 그죠? 네. 그 만들어진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큐 뭐 도큐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 네, 그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그걸로 그러니까 뭐죠? 아이폰의 메모 기능에 딸려 있는 스캐너를 이용해서 하시길 권장하다 드리는 거죠. 예, 네. 저도 그거는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자 그거 말고 우리는 지금 그 뭐 제품 이름을 말씀드리면 시저라는 거거든요. 저기 있는 게 비파기 스캐너를 쓰거든요. 비파기 스캐너라는 건 아시겠지만 그 뭐죠? 예전 스캐너들은 다 잘라가지고 스캐너에다 넣어야 됐거든요. 아니면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펴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스캐닝을 했어야 되는데 저거는 그냥 책이 굴곡진 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스캐닝을 하는 거고 써보시니까 쓸만하죠. 네,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굴곡져서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그거 그대로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펴져서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구부러진 측면이 없이 물론 지금 이 여기서 나오다시피 약간 밝은 면이 보이긴 보이네요. 그죠? 근데 뭐 이런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최소한 이거 만들어 쓰기에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PDF로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굿노트로 그걸 또 불러드리면 돼요. 불러드리는데 뭐 잘못하면 이렇게 막 덮어 씌워질 수 있으니까 꼭 새 노트 이렇게 불러드리셔야 되고요. 불러준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과정 부르는 장면을 확인을 해드리면 저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쓰거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써가지고 여기서 보면 스캔본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PDF 파일을 갖다 부른 다음에 부르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하나 미리 불러놓을 걸. 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너무 지루한 부분은 좀 잘라주세요. 네,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오픈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인 이렇게 누른 다음에 네, preparing to export 이것도 좀 잘라주시고 네.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오픈인 굿노츠라는 게 있어요. 오픈인 굿노츠, 그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import to current, import as new document. 지금 이거는 영어 버전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한국말로도 새로운 걸로 읽을 거냐 옛날 걸로 할 거냐가 나올 텐데요. 당연히 새로운 걸로 불러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 이 과정까지는 됐다고 칠까요? 네. 자, 네, 됐고요. 이 불러준 다음에는 여기 좀 보다시피 한쪽에는 밑줄 아니면 형광펜,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에는 빈칸에 힌트를 놓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힌트가 필요 없다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아니 왜 힌트가 필요해? 그냥 빈칸 놓으면 되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이렇게 한 글자 정도는 있어야지 외우기도 쉽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 힌트가 없는 공부는요 재미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재미있다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음악이 아름답다 그래도 뭐 팝송 좋아하는 사람한테 강제로 클래식 틀어놓은 다음에 야 이거 재밌다라고 아무리 강제해봤자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재미있어요. 각자 취향이 있는 건데 여튼 모든 것들은요 조금의 재미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힌트는 되게 중요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추리 소설이나 서스펜스 드라마가 있는데 힌트가 아예 없이 갑자기 본문이 튀어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나중에 힌트가 있었다 이게 재밌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힌트가 있게 출발하시고 나중에 너무 이 힌트가 방해된다고 하면 지우면 되잖아 힌트를.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가능하면 최초에는 힌트를 집어넣으십시오. 별로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총 3개로 나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원본, 그죠? 원본이 필요하고 밑줄 해설판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빈칸판이 필요해요. 이것도 나중에 이름을 그럴듯하게 짓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당 총 3개의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 원본은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원본을 갖다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원본판, 그 다음에 밑줄 혹은 해설판, 마지막으로 3번째 빈칸판, 이렇게 3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각각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제 한쪽은 밑줄 긋고 밑줄 긋는 옆에는 그 빈칸을 만들고 지금 여기 이것처럼 작업을 갖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2개의 창을 불러드리는 이 방식도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2개의 창은요 지우고 다시 불러드려 볼게요. 이렇게 그냥 굿노트를 갖다 띄우면은 하나만 뜨거든요. 이렇게,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비교하면서 외우는 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를 갖다 하고 여기에서 굿노트 또 하나를 갖다 선택을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윈도우를 트윈 혹은 멀티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빈칸을 갖다 선택을 해주면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나요? 네네. 잠시만요. 네. 여기에 네. 뭐 이거를 열 거면 네. 이렇게 해두고 네.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네. 이 방식도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방식도 편하겠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복습의 체계에 대한 설명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형식만 이걸 갖다 따가지고 가시면은요, 사실 공부에 기초만 따가시는 거예요. 근데, 공부의 목적부터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공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지식을 기본 지식화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은 없죠? 네. 기본 지식화라는 게 뭐냐면 수학 공식을 갖다가 알았고 외웠고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근데 응용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야. 그러니까 수도 없이 반복을 갖다 하고 필요한 공간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 예들도 꽤 많이 알게 되고 이런 숱한 역사, 히스토리를 가져야만 그게 내게 됩니다. 그걸 기본 지식이라고 저는 불러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 전 지식에는 단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런 지식이 있다는 존재를 아는 정도의 지식. 그 다음에 그 지식의 내용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내용을 확실하게 암기하는 정도의 지식. 마음대로 활용할 정도의 지식. 그래서 마지막 단계. 마음대로 활용할 정도의 지식을 저는 기본 지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식이 기본 지식이 돼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필요한 순간에 막 떠올려서 아무 때나 쓸 수 있거든요. 저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단계별 점프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뭐냐면 복습 횟수라고 봐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너무 지겹고 그런 걸 또 넘고 넘어가지고 언젠가는 자기 이름만큼, 제가 항상 즐겨하는 표현인데 자기 이름만큼 자신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게 기본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뭐든지 기본 지식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외국어를 공부를 다 했고 단어도 다 외웠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건 예를 들어서 기본 지식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 지식을 하는 게 목표다. 공부의 목적은 그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복습의 체계에서는 중요할 거는 예습과 복습은 최소 1대2로 시작해야 돼요. 1대1이라는 게 뭐냐면 예습을 10페이지를 나가면 복습은 20페이지를 나가야 돼요. 예습을 100페이지를 나가면 복습은 200페이지. 예습을 1페이지를 나가면 복습은 2페이지. 이러다 보면 복습이 예습의 진도를 따라잡아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복습은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습을 쭉 나가는 사이에 복습은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이렇게 최소 1대2에서 나중에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 복습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봐요. 특히 시험범위라면 더더욱. 그래서 복습 비중을 무지 많이 늘려가지고 예습을 한 번 나갈 때 복습은 최소 2번에서 몇십 번이 돼야 되고요. 그랬을 때야 비로소 그 지식이
자신 있게 돼서 시험 보러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걸 다 기억한 채로 시험 볼 수 있다고 믿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을 못 보느냐 하면 자기가 오늘 공부했는데 시험 보는 날에 이걸 기억할 수 있나를 생각을 안 해. 오늘 공부 열심히 하는데 포인트를 넣어요. 그거 맨날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자고. 공부에 있어서는 그거 최악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항상 1년 뒤가 시험이면 1년 뒤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한 달 뒤가 시험이면 한 달 뒤가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게 한 달 뒤에 기억이 잘 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잖아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보통 그 주기가 1년이잖아요. 네? 최소한 뭐 겨울 기간 빼도 뭐 10개월 정도를 보고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오늘 하루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1대1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볼 때에 그게 다 기억나도록. 그죠? 네. 가장 최근 거는 가장 최근 거로 한두 번만 복습하면 기억나요. 근데 한 5개월 전에 공부했던 거는 복습을 갖다 여러 번 하지 않으면 기억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습과 복습은 적어도 1대2여야 된다. 그 다음 이 복습의 목적 말씀드렸고요. 복습의 목적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예전 제 동영상 보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물망 작업과 평탄화 작업이란 걸 해야 돼요. 평탄화 작업은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공부는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수학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100번쯤 복습해야 잘 읽게 되고요. 쉬운 문제는 서너 번만 복습하면 잘 읽게 돼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100번, 쉬운 문제는 3번, 4번, 아주 쉬운 문제는 1번.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통달하는 과정을 저는 평탄화라고 불러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막혀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저는 정말 전혀 애놀이 안 하고 다 100번 넘게 복습한 게 되게 많거든요. 수학 문제도 어려운 문제들. 근데 많은 분들은 100번이 아니라 서너 번 복습한 다음에 많이 복습했다고 착각하세요. 그럼 시험 볼 때 그 응용 안 돼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못 풀어요. 맞아요. 예. 특히 저는 머리 나빠가지고 특히 수학에 무지무지 약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복습 무수히 하는 걸로 해결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머리는 별로 좋지 않으면서 뜻밖의 복습 안 하려고 그래요. 전 되게 웃긴 것 같아. 아니 본인이 천재도 아닌데 왜 천재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푼 다음에 이해했다 그러고 끝내요. 그럼 그 시험 볼 때 똑같은 문제가 아니면 기억이 날까요? 심지어는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못 푼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100번 복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차당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회차당 상한선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좀 전에 복습 어려운 수학 문제는 100번 풀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 번은 100번 풀면은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없죠. 네. 보통 한 번의 효과 있는 거는요 4-5번 정도? 많아야 10번 안 넘어요. 아무리 많아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10번 넘게 복습하면 왜 효과가 없을까요? 한 번에 몰아서 하면. 그 당시에는 그 풀이를 다 외워버려가지고. 그렇죠. 일단 저는 중요한 게 지겨움이라고 생각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기심의 사라짐? 그쵸. 어느 정도 궁금해야지 머릿속에 새겨지잖아요. 근데 하나도 궁금 안 해요. 막 지겹기만 해. 짜증나고. 그러니까요. 한 번에 그걸 저는 차수라고 부르거든요. 차수. 차수당 상한선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차수당 상한선이 한 7번 정도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는 7번까지 복습하는 거는 나름대로 궁금하고 참을 수가 있는데 7번이 넘어가면 와 이거 못 참겠어. 너무 지겹고 짜증나. 그러면 거의 효과가 없어요. 복습의 효과가. 그래서 복습 효과가 있으려면 한 5-6번, 평균 한 4-5번, 많을 때는 6-7번까지를 몰아서 복습을 하고 손을 떼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잊어먹을랑 말랑 할 때 복습을 또 해야 돼. 그러면 계속 그 차수당 상한선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6-7번 점점 조금씩은 줄겠죠. 마지막에는 3번, 4번. 너무 계속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쵸. 어쩌다 봐도. 그래서 6-7번에서 3번, 4번 정도까지 이렇게 차수당 상한선을 유지하면서 그 상한선 유지의 그 기준이 뭐라고요? 호기심.
호기심이 사라지고 지겨우면 손을 떼야 돼요. 네, 아셨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복수 회차당 상한선, 차수당 상한선이라고 부른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우는 거에 게을러하면 안 돼. 뭘 지워야 되냐면 중복되는 내용에 체크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다음에 포함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포함 관계. 예를 들어서 1차식을 공부했고 2차식을 공부했는데 두 개가 겹쳐진 복합 문제가 나왔어요. 2차식과 1차식을.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는 다음번에 안 풀어도 돼요. 그럼 옆으로 빼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다 이해가 돼야 3번을 가까스로 푼다는 얘기는 반대로 3번을 하나만 복습하면 1번과 2번이 복습한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비슷한 종류의 문제들은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워야 돼요. 하나를. 그죠? 그래서 이런 그걸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는 최후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0번 복습하면 진짜 되게 잘 알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저는 실제로 100번, 200번도 복습을 여러 번 해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100번하고 101번도 차이 나요. 복습을 100번쯤 하면 와, 그 정도면 진짜 잘 알지 않나? 아니에요. 모든 물질의 순도는 사실 99.999%를 넘기가 불가능해요. 네. 마찬가지로 공부도 똑같아요. 아무리 복습을 많이 해도요. 100%는 안 돼요. 99.999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0번과 101번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복습 횟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은 복습을 중요시 여기시고 이 방식이 왜 좋으냐? 복습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좋다. 예, 이런 중요한 이 지점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혜린 씨랑 이런 시간 간혹 또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부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소위 말하는 고시 공부든 아니면 학교 공부든 뭐 혹은 수능 공부든 혹은 검정고시 공부든 자격 시험이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시험에 이 방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